시황 코너 목요일의 남자 정홍님이 제가 격주로 올 예정이고요. 정홍선님 스페셜하게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사적인 대화하다가 잠깐 나갔습니다, 방송이. 네.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네. 힘드시죠? 예. 힘들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요한 이벤트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부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저희 글로벌라이브 부장검사라는 별명을 제가 불러드렸는데 부장검사. 네, 원래 제가 월화수목금 다 나올 때는 매주 인사를 드렸는데 요즘은 월요일에 나오시다 보니까 제가 인사를 한참 못 드리다가 오랜만에 그 강력 부장검사 같은 그런 이미지? 맞습니다. 씩씩하시거든요. 저 한 달 만에 좀 셰프님 봐가지고 너무 반갑고 친정이 온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하지만 지금 긴장을 놓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금리가 지금 급등하고 있고 시장에 지금 위기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시장 상황 좀 파이팅 있게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올 2월부터 계속 FMC 계속 챙겼었는데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솔직히. FMC 다 보고 지금 8월 발언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잤는데 굉장히 좀 분위기는 좀 좋았죠. 네, 좋았는데 몇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이제 후반에 이제 하락 전환했던 건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 뭐 나스닥 다 1.7% 하락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출연했을 때 가장 기대했던 흐름은 사실 이제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서 지수가 좀 상승하는 그림을 좀 그렸었는데 이번 FOMC 가장 중요한 발언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선 불행하게도 고통을 수반한다. 뭐 이제 가격 안정에 실패하는 더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집중하겠다는 단어가 가장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파월의 이제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제 앞으로 11월과 12월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125bp 인상인데 그렇죠. 이제 11월에 75bp 그리고 이제 12월에 50bp 이제 인상을 좀 앞두고 있고 이제 GDP 성장률도 기존의 1.7%에서 0.2%로 낮췄기 때문에 이제 금리 자체보다는 이제 앞으로 경기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 옮겨가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었고 PC 물가지수도 지금 올해 5.2에서 5.4 그리고 내년에는 2.6에서 2.8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장기화될 수 있다. 이제 핵심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이제 10월 13일에 있는 이제 CPI 발표에 대해서도 이번 물가지수 발표가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좀 다가올 것 같고요. 이제 파월 기자회견에서는 여전히 그 점도표라는 거는 이제 확정된 게 아니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플랜이 좀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또 의미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그 뭐 좋은 분위기를 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주택 시장, 주택 관련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히 공격적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제가 지표 발표할 때 주택 시장 지수를 말씀을 좀 드렸죠. 9개월 연속 하락을 했지만 4분기에 직접적으로 만약에 렌트비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제 코어 CPI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내년 금리 인상을 다 하고 나서 그때 내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 하지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이제 실업률이었습니다. 실업률이 많이 올라가죠. 4.4%로. 4.4%로 내년 예상을 하는데 불과 얼마 전만 3.5 그리고 맞아요. 8월만 해도 3.7 정도였잖아요. 그렇다면 1년 사이에 1%가 바뀌는 건데 그 1%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 지표는 다른 지표와 다르게 굉장히 장기로 기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최소 3년에서 10년 정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업률이 4.4를 돌파하거나 혹은 5% 이상을 간다고 하면 그 실업률이 단기에 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사실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거는 의미하는 바는 사실 소득이 낮아지고 그 소비가 또 감소를 하죠. 그럼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걸 또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크게 좀 다가왔던 팩트였고요. 일단은 이로 인해서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계속 82%의 응답자가 경기 침체가 1년 안에 온다.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그 답변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미국 가계 구매력은 사실상 소득과 이제 신용 대출인데 신용 대출은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근로소득도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꺾이면 이제 소비 여력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을 좀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어제 FOMC 결과를 보고 일단 시장이 만만치 않은 구간에 갔다는 건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정도의 하락을 보였던 것 같고 제가 조금 여쭤보고 싶은 건 결국 선임님께서 영업점에서 고객분들과 소통하면서 시장이 이러한데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실제로 컨설팅해 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의 시장의 대응에 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조언을 해 주시고 있나요? 사실 뭐 지금 정도에서는 제가 매수 관점에서 이번 FOMC를 좀 봤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단기 호재가 있었음에도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제 매수를 좀 걸어놨었고 장중에 굉장히 성공을 했었죠. 예, 모 종목이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성공을 했었지만 추가적으로 이제 진입할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이 이제 앞으로 추세가 또 중요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월요일에 출연했을 때 이제 핀테크 회사들 그리고 지방은행들 주가가 좋지 않았죠. 근데 이제 SVB 파이낸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금리 이벤트가 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기업 실적입니다. 다음 달에 이제 기업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선방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가격 정가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추천 제안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VC 시장에서의 그런 그 최근에 자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도 IPO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작년까지 자금 수요율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들조차도 최근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금리나 뭐 여러 매크로적인 상황들보다는 시용 리스크로 번지지 않는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주가는 50% 이상은 복구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이후부터는 과연 시용 리스크로 번지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매수 시기를 좀 계속 조율해 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그 VC 자금의 바로미터인 그러니까 SVB 파이낸셜 내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는 예전에 보면 그 나스닥이 고점을 치고 이제 변곡점 구간에서 이 부분들이 많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선행 지표로서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 과거에 보면 IT 버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서 나스닥이 고점을 형성했던 그런 추이를 좀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 IT 버블 때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밸런스의 버닝엄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이제 부실 기업들이 이제 공개가 되었고 3월과 5월에 금리를 연준에서 25bp, 50bp를 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준이 8개월 뒤에 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복구가 좀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그 말은 기업이 살아 있어야 이제 주식 시장 자체가 살아 있다는 뜻이고요. 금리 인상은 사실상 1년이 지나서 봤을 때는 이제 기업 자체 본연의 이제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다는 걸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 기업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힌트가 또 나올 것 같고요. 일단 기업 이익 추정치가 지금 3.3%까지 지금 4분기 실적 추정치가 내려왔습니다. 9.9에서 이 정도면 단기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기업 추정치 자체 레벨이 낮다는 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불안한 주식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업체 기업들을 제외하고 일부 업체들을 보면 가격 정가력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아마 4분기 시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런 대표 종목들로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일단 짧게 요약하자면 시장을 일단 만만치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적에 대해서 자신하는 종목들에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전략 체크해 주셨고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가 전이되는지 좀 체크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 기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매크로 이벤트가 계속해서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느낌을 계속 받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또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가
푸틴이 굉장히 또 강경한 발언이 있었잖아요. 그런 네네.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푸틴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파괴를 원하고 있고 강도 높은 경고를 했죠. 뭐 핵 위협도 가능하다는 식의 이제 멘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과거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때는 영향력이 굉장히 컸지만 결국 그 푸틴이 원하는 그림은 뭐 돈바스 지역을 포함해서 4개 지역에 대한 투표를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쌓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푸틴이 정치적이기보다는 경제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제 유가가 상승을 했고 전쟁 자금들이 많이 수혈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근데 최근에 유가가 내려온 시점에서의 푸틴의 발언이 굉장히 강경하게 들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 자금이 최근에 소진됐다는 이슈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유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을 좀 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방위 산업 업종인 레이쇼이나 로키드 마틴이 어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죠. 시장 영향도 있었죠. 하락을 했었죠. 처음에 올라가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곡물이나 원자재 부분들도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고요. 국내 시장만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그래서 밀 가격 상승폭도 둔화됐고 콩과 옥수수도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그 아까 제너럴 밀즈나 일부 식품 관련 기업에서는 이런 종목들만 좀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유럽에서 그 중국산 그 전기장판을 많이 수입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사실 구조적으로 지금 유럽이 자신 있게 좀 최근에 대응하는 이유는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비축률을 80% 이상 그리고 독일 같은 85%를 비축률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 겨울 그리고 에너지가 가장 지금 높은 시기에서의 대응이 가능했던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 독일 정부가 가스업체 3곳을 국유화를 한 이슈가 있었고 단기적으로는 30일에 유럽 에너지 장관 특별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 그 사항들이 미리 좀 공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유가가 어제도 좀 부진한 흐름이었는데 당연히 긴축에 대한 가장 강도 높은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경기가 나빠지고 수요가 나빠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에너지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이전보다는 푸틴의 영향력이 시장에 전가하는 게 좀 덜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뭐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시장 영향력은 줄어들어 있으니까 예전보다는 러시아 전쟁의 영향력도 시장에서 약간은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CPI 내에서도 이제 코어 CPI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수요가 떨어지고 수요가 떨어진과 동시에 안정이 되는 추세로 최근에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주택 시장 내에서 이제 렌트비가 잡히는지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4분기에 어느 정도의 수준 내에서 주거비를 좀 낮출 수 있는지가 더 오히려 핵심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출발했다가 마무리는 좀 많이 안 좋게 끝났는데 좀 그래도 투자자들이 봐야 될 만한 특징적인 섹터나 아니면 종목들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 이제 엔비디아가 좀 운이 좋지는 않았었죠. 예. 이제 FOMC 앞두고 엔비디아 이제 AI 포럼을 제가 3주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러브레이스 아키텍처 출시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 때문에 못 올랐지만 어제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했었죠. 네네 예, 했었고 네. 그래도 상승 마감은 했습니다. 아, 예.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AMD 이제 일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지난주로 보면 5% 이상 급락을 했었죠. 그래서 AMD와 퀄컴 등 납폭과대주들이 어제 큰 상승을 장중에 좀 이뤘던 부분이었고 오히려 이제 애플이나 일부 최근에 호재가 있었던 주식들은 좀 주춤했죠.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비중이 25% 가량 되기 때문에 가장 이제 부담이 됐지만 어제는 젠스낭 CEO가 미국 수출 제한에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그 수출 제한 4억 달러 정도 매출이죠. 이게 이제 다시 증가할 거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우려를 좀 잠재우는
그런 멘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아직은 정치적인 부분들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완벽하게 좀 이제 믿을 수 없는 분위기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이제 다시 매물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는 사실 제가 좀 기대하는 거는 이제 군사 목적 이해 부분들, 그러니까 뭐 지금 IoT나 자율주행 쪽 관련돼서는 그 이제 NXP나 그리고 다른 지금 아이폰 14를 통해서 그 AP 칩이나 그리고 지금 RF 칩 관련된 주식들 지금 브로드컴이나 일부 주식들에 대해서는 이번 조정이 끝나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해 줄 거라는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월요일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릴 때 이제 페덱스 쇼크가 좀 컸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 CEO가 언급한 거 이외에도 제가 좀 보여드릴 사항이 있어서 PD님 자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페덱스와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그런 중기 차트를 한번 좀 뽑아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페덱스가 최근에 이제 많이 내렸던 건 이 물동량이 감소를 했는데 항공 운송의 상당수가 IT 제품입니다. 예, 경기 민감 업종이기 때문에 마침 이제 반도체 이익 추정치도 굉장히 하락을 했거든요. 2분기로 보면 하이닉스가 30% 정도 이익률에서 이제 4분기 10%대로 실적 추정치가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런 과정 없이 사실 이제 바닥은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바닥권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예상을 했었고 지난 이제 페덱스 실적 이외에 반도체가 더 부진했던 부분들은 향후 추세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저희 판단했던 부분이고 지금 저 파란색 선을 보시면 페덱스인데 저 밑에 지금 최근 차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의 그 좋지 않은 부분들을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29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웰스파고에서는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을 좀 언급을 했고요. 맞아요. 당연히 뭐 디램과 낸드 좋지 않죠. 네, 그렇죠.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그 CEO의 향후 시장 전망, 반도체 시장에 대한 컨셉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컨셉을 좀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가장 중요하게 볼 거고요. 어떠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플랜 B가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나스닥 지수의 상승과 전반적인 분위기 내에서는 지난주 그 나스닥 지수의 거의 90% 하락을 반도체가 이끌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이 추가적인 충격파가 있다면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한 번의 변동이 남아 있다. 그러면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그 관망을 하면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 좀 모시고 있지만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시는 투자분과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항상 이제 회사에 그 창고에 재고가 쌓여있을 때가 항상 매수할 때였고 이제 급격하게 재고가 소진이 될 때가 매도할 때였다. 근데 딱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고 이제 우스갯소리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재고가 많이 쌓여있단 말씀이신 지금 거죠?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시기고 이제 그런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조차도 과거에 10년간에 근무하면서 이제 봐왔던 그런 사이클을 보면서 좀 힌트를 얻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제가 재고에 대한 부분들 계속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항상 그 연말 정도, 가을 정도, 9월 정도의 시장이 좋지 않았다가 10월, 11월 넘어가면서 블랙 프라이데이나 연말 소비 시즌에 따라서 재고 소진이나 일부 IT 주식들의 호재를 항상 반영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을 좀 어떻게 보면은 주목을 해본다면 이번 그 하락을 통해서 저점을 6개월에서 11년 정도를 미래 시장을 반영하는 반도체 업계의 특성상 보면 어디가 바닥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 구간처럼의 그런 바닥을 형성을 해줄 때 굉장히 연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랠리가 있을 것이다. 저는 보고 있고 만약에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빠진다면 조금 관심 있게는 봐야 되지 않겠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봐야겠네요. 연말. 네. 연말쯤에 아주 급등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까요? 네. 네, 일단 주요 기업들이 다 몰려 있고 엔비디아나 일부 종목들은 사실 연말까지 실적이나 다른 이제 신제품 출시 효과를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호재 사항은 없거든요. 다만 가격이란 무시 못할 메리트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난번부터 이제 신제품 출시나 GTC 계속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지나서 한번 좀 예. 봐야 되지 않겠냐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뉴스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애플 뉴스가 있던데 네네. 애플 이번에 신제품 가격 인상은 미국 내 동결했고 네. 그 외 국가들은 환율을 반영했는데 이번에 또 앱스토어 정책 가격 정책이 좀 변화가 있었던 것 예,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 한국, 일본, 유로존 등 앱스토어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지금 중국과 미국의 메인 시장에서는 가격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가격 인상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가격 인하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 사실 이번 그 신제품 출시를 통해서 봤던 부분은 이제 안에 들어가는 부품, 그러니까 주요 AP나 그 AP 칩이나 여러 부분들이 이전보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제 그 이전과 부품이 달라진다면 비용이 더 높아지는데 이번은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익률이 굉장히 좋다는 거고 뭐 프로맥스나 이 상위 버전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면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애플이 강달러 초입 구간을 갈 때 연간 성장률이 강달러로 갔을 때 3%의 맞아요. 훼손이 네, 있을 네, 거라고 네,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애플처럼 가격을 이런 식으로 가격 책정을 해서 정가할 수 있다면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조치로 매출이 견고하고 충성 고객이 많고 생태계가 확정된 그러니까 생태계 견고한 이런 주식들은 가격을 정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지난 월요일 출연 때 제가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 알파벳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예. 결국에는 그 비용 문제, 그러니까 인력이나 아마존처럼 지금 일부 투자 계획을 또 처리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비용 통제를 해서 수익성을 뭐 조금 방어를 해주거나 혹은 이렇게 이제 가격 정가를 해서 수익성을 남기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연말 정도 봤을 때 내년 시장에 대한 전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겠냐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애플을 사자는 의미는 아니고 아마존 사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비용 통제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그 통신 3사가 이제 보상 판매를 통해서 아이폰 판매를 더 늘릴 것이다. 그래서 제품 교체 주기가 2에서 4년 정도 되는데 그 주기에 맞춰서 아마 수요가 좀 늘어나지 않겠냐. 그래서 예상보다는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하반기 판매가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IB들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른 건 또 모르겠고 전기차 업종들 네네. 종목들 조금 부침이 좀 있었습니다. 네네. 조정받고 맞습니다. 네, 어떤 거였죠 이유가? 그래서 좀 전에도 이제 비용 문제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리튬이 예, 지금 작년에 그 전년에 142위안 정도 중국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 482위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5배 이상이 올랐는데 올해 또 4배가 또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월요일에 말씀드렸을 때 전기차 가격을 뭐 샤오펑도 400만 원 인하를 했었고 테슬라도 보험료 지원을 158만 원을 했었죠. 근데 가격을 정가를 시키다가 최근에 이제 정책 효과가 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인하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리튬 가격의 통제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원재료 부담은 더 늘어나는데 가격을 또 인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어제 샤오펑이 1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중요한 건 신제품 SUV가 가격이 조금 생각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주가가 하락을 했던 상황이고요. 판매율이 또 낮다는 거는 비용 부담은 큰데 별 메리트가 없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 중국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견적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가격 담합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가 책정 가격을 표준화를 시키겠다.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표준화를 지금 하고 있는. 예.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석탄 가격이나 일부 가격 통제 통해서 효과를 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리튬 가격은 잡힐 거라고 생각했지만 보란 듯이 또 리튬 가격이 또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업체들이
향후 이제 그 상위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의 수익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될 거는 글로벌적으로 다 긴축 모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용과 전반적인 상황들 좋지 않을 거다. 중국에서만 보더라도 HSBC CEO가 얘기했던 거는 향후 중국 부동산의 문제가 2년 이상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 말은 2년 안에 또 이제 아무래도 자금이나 이런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업계 내에서도 좀 많은 구조조정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뭐 조그만 전기차 업체들에 대한 매매가 좀 주의가 요하는 그런 시기가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어려운데다가 리튬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가격 부담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제 마음대로 차값을 올리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 테슬라 외에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런 게 맹점이 아닌가 싶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예. 그리고 이제 환율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홍콩에서 외환보유고가 지난번에 4,300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뭐 달러 패거제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습니다. 환율도 지금 정도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늘 1,400원을 이제 환율이 넘어가면서 많이 넘어갔죠. 급락을 했죠. 예. 뭐 의미하는 바는 1,400원이 넘어가면 급하게 슈팅이 나면 1,430원, 50원도 생각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자면 이탈리아 총선이 가장 또 큰 변수입니다. 9월 25일에 멜로니 새 총리가 지금 유력한데 유로화가 어제도 그 푸틴 의 강경 발언 때문에 이제 강달러를 또 유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이슈가 남아 있다. 그리고 중국은 오늘 또 이제 7.1 위안을 넘어서는 환율이 그렇죠.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되다 보면 지금 10월까지는 어차피 중국 위안화가 급격하게 돌아가기 쉽지는 않은 거는 정책 효과가 10월 말 정도까지 이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향후에 이제 환율은 좀 더 올라갈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고 이번에 저는 조정이 올 거라고는 보고 있지만 이제 달러 대기 매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사실 투자자분들이 환율로 문의를 더 많이 하시는 맞죠. 편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걸 이제 지금이라도 어느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그 달러를 더 보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쉽게 꺼질 것 같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하락이 네. 쉽지 않을 것 같다. 네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2018년도 같은 경우 금리 인상 시기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경상수지가 반도체 삼성전자보다 58조 영업이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워낙 강세 구간에 돌입을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때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환율 부분들이 좀 방어하기 좀 쉽지 않지 않겠냐. 또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도 좀 있기 때문에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환율이 뭐가 됐든 간에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환율이 제일 문제고 특히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이 상당히 좀 피해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네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또 빠져나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 뭐냐? 당장의 하락은 좀 멀리 보인다는 거 그죠? 네네. 라고 좀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2018년만 보더라도 2.25까지 금리 올렸는데 불구하고 25% 나스닥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0.25에서 4.4%로 지금 보고 있는데 4.6%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좀 가고 있는 거고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저금리 상황이 13년 이상 좀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금융 시스템 내에서의 이런 변수가 과연 그 예전에 금융위기 이전 같은 경우는 2, 3년 동안 금리를 그러니까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1%에서 5%를 올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환경이 다르다. 그래서 저금리 상황에서 적용했던 금융 시스템 전체가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안전자산으로 달러에 대한 매수 심리가 더 강했던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최근에 시장에 대한 고민이 워낙 다들 깊어진 네, 시기라서 그렇죠. 선생님께서도 그런 고민을 좀 나눠주신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장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2부 시간에는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님 와 계십니다.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FOMC 결과 보고 시장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저희 그 부분 조금 더 깊게 또 파악하고 저희와 내용 고민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